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오전 11시 3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공자 이회를 얘기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양반 쌍놈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이 있은 지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양반 쌍놈을 한국 사람들은 읊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쌍놈이라는 것을 좀 더 현대에 맞게 좀 건설적으로 해보면, 건설적으로 이 신양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양반은 뭐냐, 현대의 신양반은 뭐냐면은 과거와 같이 조선시대와 같이 어떤 행정고시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게 조선시대로 말하면 과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의무고시 이런 걸 쳐가지고 고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세금을 아주 확실히 잘 내는 사람을 국가에서 신양반이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세금을 확실히 내는 사람을 양반으로 이렇게 임명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하여튼 신양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어린이날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신양반, 양반의 날이라는 걸 또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이날처럼 이 양반의 날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휴일로, 국가 휴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양반이라는 것은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걸 패스한 사람이 아니고, 국가의 세금을 철저히 내는 사람이 신양반이다, 새로운 양반이다, 그죠. 그래서 허경영 같은 사람을 신양반으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양반이라는, 이렇게 당신을 신양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이렇게 신양반 인정패도 이렇게 증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허경영 씨 같이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간다면 이 차의 뒷면 유리에 이 사람은 신양반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렇게 좀 이 신양반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경영 씨가 1년에 50억을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허경영 씨가 요즘엔 내가 허경영 강연자를 예전에 허경영 강연자를 내가 잘 봤댔어요. 근데 지금은 허경영 씨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고, 요즘엔 허경영 강연자를 잘 보지를 않는데, 또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무료급식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잘 내지, 그다음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무료급식까지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은 마땅히 이 국가에서 신양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허경영 씨에게 당신을 신양반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도를 만들면 현대 사회에도 걸맞고,
이렇게 국가나 사회에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 이해는 신양반 제도, 내가 그 평소에 생각한 신양반 제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듯이 다음에는 그 말이죠. 이 백과사전에 올라온 이 공자에 관해서 리딩을 해보겠고요. 이 공자에 관해서 이렇게 공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딩하는 시간을 갖겠고, 또 하는 번은 이제 내가 서점에서 그 이북을 구매했거든요. 공자에 관한 이북을 구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이북을 내가 구매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런 책인데 이게 다른 책과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구매했거든요. 이 공자라고 서점에서 검색을 하면 공자에 관한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이 유별나게 아주 특별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구입했는데, 흔히 서점에서 공자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어떤 책들이 그렇게 나오느냐면은 공자의 논어를 번역한 책. 그러니까 논어라는 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논어를 한글로 번역한 책. 그렇지 않으면 뭐 논어 해설서, 그렇지 않으면 공자의 일생을 해설한 거, 주로 이런 책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이게 다른 스타일의 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요. 공자의 사상이 서양의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럽의 지식인들을 얼마나 일깨웠는가, 이런 측면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자에 관한 책들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말이죠. 목차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연표, 인용문, 속표지, 일러두기, 책을 펴내며 추방당한 철학자, 공자의 번갯불 지팡이. 공자의 번갯불 지팡이란 제목에는 이제 화약, 나침반, 인쇄술, 르네상스의 뭐가 있고, 공자 출판 열기, 사색의 불꽃을, 로코코 선비 문화를 복사하다, 그리스 철학의 무기력한 반격,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성의 세계에 감성을 심다, 에피쿠로스의 부활과 제왕이 된 컴벨랜드 주교 사랑 대신 인해, 라이프니츠 동양 철학을 인류발, 목면 유럽 무당들의 유무신 논쟁, 4장은 동양 비방과 예찬의, 5장에는 유럽의 공자 케네디 이런 게 나오고, 6장에는 조용히 그러나 절실, 7장에는 산업혁명의 리더는 이런 게 나오고, 8장에는 패치워크 문명론이 나옵니다. 그 책 속의 책, 공맹사상의 뿌리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목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책은 흔히 이 서점에서 공자라는 책을 검색을 해보면은 공자의 일생을 논한 거, 그 다음에 논어를 번역한 책,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종래의 공자에 관한 책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쓴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자의 사상이, 동양의 공자의 사상이 서양의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럽의 지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거를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책들과는 많이 좀 다른 측면의 책이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황태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독일 쾌테대학교에서 지배와 노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주화운동과 현실 정치에도 깊이 참여해온 정치 철학자이자 동서양 철학을 하나로 꿰는 독보적인 사상가다. 지배와 이성, 계몽의 기획, 실증주역, 공자와 세계,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의 다수의 연구서를 출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황태연이라는 사람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독일 쾌테대학교에서 지배와 노동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정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죠. 김정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가고 글을 쓰는 작가죠. 문화국가연구소장, 전주대 문화산업대학원 개원교수, 성균관대 한국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학과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글쓰기와 현장 취재를 통한 신문 칼럼 기사를 기획 연재해오고 있다. 소설 풍수,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바이칼, 근대를 산책하다, 붓다의 십자가 등 다수의 소설과 인문서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 책에 나온 얘기들을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중국 제국의 법률이 모든 국가의 법률이 될 수 있다면 중국은 온누리의 황홀한 미래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북경으로 가라. 숙명적 필멸자들 중 가장 위대한 분 공자를 응시하라. 그분은 참되고 완전한 하늘의 표상이시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푸아브르, 어느 철학자 여행에서 이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 서양의 이 지성인들이 이 공자를 하나같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업시킨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공자의 언행은 그리스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 철학의 보고다. 그는 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중국에서 받는다. 이건 프로이센의 철학자 볼프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이센이라는 거는 이제 멸망한 나라인데, 예전에는 존재했던 나라인데 하여튼 지금은 멸망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철학자 볼프라는 사람이 공자의 언행은 그리스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양의 그리스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 철학의 보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리스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양의 도덕 철학의 보고다, 보물창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오는데 중국 경전 첫 번역집이 유럽에 출현한 그 순간부터 공자 철학은 유럽 대륙의 식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색의 불꽃을 지피는 번갯불 지팡이가 되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 미국 노트르담 대학 문화학과 교수 라이오넬 젠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경전을 번역한 그런 책이 유럽에 오는 순간부터 공자 철학은 유럽 대륙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색의 불꽃을 지피는 번갯불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사상이 번갯불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유럽의 지성들을 일깨웠다고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있지만
이제 이 공자에 대한 백과사전을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북을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 책을 이제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3회에 가서 이제 이 공자에 관한 백과사전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